안녕하세요. 2021 수시문제 서울대 일반전형 사회과학계열 오후 문제 제시문 기반 면접 문항 분석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제지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후 문제도 국어과 사회과 문제 쪽이 나왔는데 핵심 개념 키워드를 보자면 개인의 선택, 합리성, 정부의 개입. 이거는 좀 많이 나오는 주제 같아. 개인하고 정부, 그치? 큰 정부, 작은 정부, 뭐 개인과 뭐 자유 문제 이런 것처럼 그런 이제 자주 반복되는 빈출 키워드 개념은 한 번씩 정리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제 본 친구는 알겠지만요. 가나다라 제시문 4개가 나왔고요. 지금 색깔별로 선생님이 아예 제시문을 분류를 해놨는데 가와 나가 맥을 같이 하는 지문이고 다와 라가 지금 맥을 같이 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오전 문제 풀이에서도 봤겠지만 먼저 가고자 하는 방향, 즉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문제를 먼저 봐야겠죠. 제시문을 모두 활용하여 문제 1번 제시문 모두 활용하여 조건 꼭 지켜줘야 돼요. 제시문 모두 활용하라고 했어요. 활용해서 정부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이건 이제 자기의 견해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난 찬성한다, 반대한다 라고 했을 때 답은 없고 근거를 잘 대면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답을 잘 했는데 제시문을 모두 활용하지 않았어. 그게 또 문제가 생기죠. 조건은 안 지킨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조건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네, 문제 2번. 위에서 답변한 내용에 비추어, 즉 자기가 말한 문제 1번에서 답한 거, 그 자신의 견해를 밝혔잖아. 요거에 대해서 비추어서 전염병 확산기에 백신 접종을 직장 출근의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견해를 밝히고, 첫 번째 미션 찬성 혹은 반대 견해 밝히고, 두 번째 미션 그 이유를 설명하고, 두 번째 미션이죠. 세 번째 미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치? 그 뒷받침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도 설명해라. 논거를 더 대라 이거죠. 그래서 문제 1번과 2번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제시문 분석에 들어가고 답을 해야 할 개요를 짜봐야겠죠. 지금 가, 나를 보면은 선생님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가를 쭉 읽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런던 지하철 노조가 부분 파업을 벌였대.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 파업을 벌이니까 맨날 출퇴근하던 사람들이 아, 왜 파업을 하고 그래?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지하철 원래 타던 대로 못 하겠네? 이러면서 이제 평소보다 더 빠른 길이 있음을 알게 된 거야. 새 통근 경로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왔고 자발적으로? 아니, 타의적으로. 왜냐면 런던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바람에 만약에 안 벌였으면은 그럴 일이 없었겠지. 원래 다니던 대로 다녔겠지.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통근 경로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더 빠른 길이 있음을 알게 됐네? 내가 다니던 길보다 더 빠른 길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통계에서 보듯이 사람은 좀처럼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47%가 습관적인 거래. 그래서 효율적인 거 알면서도 누가 개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은 좀처럼 새로운 시도 또 효율적인 거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번을 보면은 이전 이거는 스마트폰 우리도 많이 활용하는데 아동들이 스마트폰 과용의 위험을 잘 모르고 있대.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거를 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는 거죠. 프랑스의 조치가. 근데 이게 과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것처럼 보인대요. 즉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은 스마트폰 내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고 계속 그 위험을 모르고 사용한다는 거야. 근데 학교라는 거, 뭐 정부라는 거, 법적인 거 이런 공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뭔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가와 나는 어떤 개인의 선택을 잘 못 믿겠다. 어떤 다른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쪽의 입장인 것 같고 다와 라를 보면 다는 이제 학교 교육 얘기가 나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앙집권화와 관료화를 통해 뭐 어떤 이익이 이 교사와 학교 관리자로서의 이익이 증가하는데 왜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교사든 학교 관리자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관계자분이든 간에 이 사람들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서의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의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아들, 딸의 부모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함께 겹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중앙집권화, 관료화라는 어떤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다른 입장에서의 이익은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지 그거를 중앙집권화 시키고 관료화 시켜서 정부가 크게 통제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쪽에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 거고, 나를 보면은 미국에서 새로운 의약품을 앞으로 전부 다 식약청 승인을 받아라 라는 법을 도입했더니 미국의 신약 개발이 현저히 줄었대.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만약에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면은 신약 개발이 이제 거기에 이제 활기를 못 띠는 거죠. 왜냐면 말기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실험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지. 지푸라기도 잡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법으로 아예 정부에서 통제를 해버리면은 미국의 신약 개발이 현저히 감소한 것처럼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모험적이거나 발전이 더 이상 없을 수 있고 정부에서 이거를 크게 컨트롤을 하면은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이든 뭐 이런 거에 자유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가와 나는 굳이 말하자면 정부, 그 다음에 개인의 선택, 이 지금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보자면 가와 나는 어디를 지지하는 거야? 가와 나는 그치 정부 쪽을 편을 들어주는 거고 다와 나는 개인의 선택 쪽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해야 돼 말아야 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없어? 라는 요 멘트, 요 문구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반대다 라는 견해를 제시하면 되죠. 근데 그걸 제시하면서 제시문 모두 가나다라를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선행학습 영향평가 출제 의도랑 교육과정 출제 근거를 그래도 한번 훑어보고 가면요. 문제 1번은 사례를 이용하여, 그치? 아까 선생님 사례 이용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조건이니까.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데 좋은 말 막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이용해서 해야 해요. 문제 2번 서로 다른 상황을 비교하는 능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생각해봐라. 서로 다른 상황임을 일단 파악하고, 그치? 문제 2번이 뭐였죠? 항상 문제 잊지 말기. 이 문제 2번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상황. 즉, 문제 1번에서 이미 답했는데, 가와 나는 어디 편, 다와 라는 어디 쪽의 입장을 지금 옹호하고 있잖아? 서로 다른 입장이죠? 그런 입장을 했을 때, 비교했을 때, 나는 어디를 선택하고 내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근거로 이걸로 제시하겠다라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도 아까 확인했지만 어떤 개인이냐 정부냐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어떤 근거를 통해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전 문제와 같이 도식화를 시켜봤어요.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이냐 이거 vs 때 정부의 개입이냐 이거죠.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다와 나 지문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가와 나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다와 라를 지지하는 쪽을 보면은 왜? 라고 했을 때 왜 다와 라가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 개인 쪽을 편드는 지문인데요? 라고 묻는다면 정부의 관료주의와 정책, 이게 이제 정부에서 크게 하는 거잖아. 개인의 선택은 고려하지 않고. 근데 이런 정책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부작용이 있었죠? 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을 국영화시켜, 중앙집권화시켜, 정부에서 다 통제해서. 그러면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부모의 이익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라 지문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중앙에서 다 이렇게 통제하고 정부의 개입이 크면은 라지문에서 봤듯이 모든 의약품은 식약청 승인이 필요합니다. 땅땅땅 이런 법이 정부에서 딱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신약 개발이 감소하는 그치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을 옹호하는 친구들은 다와 라 제시문을 근거로 자기의 주장을 펼쳐야겠죠.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옳다라고 지지하고 싶은 친구들은 가와 나 지문을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왜냐면 개인의 선택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가지문을 통해서 보면 그게 어떻게 증명되죠? 습관적으로 일상적인 길을 항상 택해. 그게 항상 최선의 결과는 아니었어. 왜? 다른 새로운 길이 더 빨랐거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에 맡겼다가는 더 새로운 길, 더 효율적인 길을 끝까지 못 찾는다는 거야. 그리고 나지문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 과용의 위험을 모르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계속해. 개인의 선택에 맡겼더니 계속하네? 그랬더니 자살충동이 높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무조건 최선의 결과는 가져온 건 아니다. 라는 거를 근거로 할 거면 제시문 가나를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제시문을 어떻게 활용하랬어? 모두 활용하여야죠. 그러니까 가나다나를 다 활용해야 돼. 그래서 다 라를 활용할 친구들은 가와 나를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 나를 활용할 친구들은 다 라를 반박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출제 의도 분석을 보면은 지금 색깔별로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과 정부의 개입에 대한 내용이죠. 4개의 제시문 전부.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은 아까 말했듯이 제시문 다와라고, 정부의 개입에 대해 옹호하는 거는 가와다죠. 다시 글로 읽어보면 제시문 가와나는 개인의 선택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에 제약을 가하는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이거고, 반면 제시문 다와라는 정부의 관료주의 아니면은 정책 이런 거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는다. 그래서 이거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개입에 대해 반대 논거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문제 2번은 그 우리 작년에 핫 이슈였던 코로나 백신, 그치? 전염병 확산기, 코로나라고 표현 안 했지만 코로나 얘기였는데, 그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시기에 백신 접종을 해야만 직장 출근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의무화하는 정책이 있다고 쳐봐. 그럼 거기에 너가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그 이유 밝혀라. 그리고 어떤 데이터 필요한지 해라. 이 문제는 왜 낸 거냐면 문제 1 답변의 연장선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정부의 개입을 지지한 입장이면은 정부가 개입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해야지 이렇게 논개를 펼쳐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지 왜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야? 이런 입장이면은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가야겠죠. 근데 물론 여기도 나왔지만 문제 1에서 개인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더라도 만약에 근거만 있다면 반대 편으로 말해도 되고, 반대로 문제 1번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지지했더라도 문제 2번에서 근거가 있다면 다시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답이 없다는 거야. 내 견해에 대해서 논거를 잘 대고 근거를 잘 되면은 논리적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범 답안을 한번 볼게요. 모범 답안 이런 거 말하긴 그렇지만 예시를 하나 볼게요. 문제 1번은 일단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의 견해를 밝히시오였잖아요. 다시 문제로 가봅시다. 정부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제한할 필요가 있답니다.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견해를 제시하시오니까 선생님 같으면은 일단 아까도 오전 문제 풀이에서 말했듯이 두 갈식으로 말을 먼저 할래.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정부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즉 정부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필요가 난 못 느끼겠다는 거지. 개인의 선택에 맡겨라는 거지. 이제 이유를 대야겠죠. 정부의 개입보다는 자유로운 개인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풀어가면서 논거를 댈 건데, 그 상황에서 풀이 과정에서 가나 다라 지문 다 쓰기로 했죠. 그래서 봅시다. 다지문을 먼저 볼 건데, 다지문에서 보듯이 학교 교육의 국영화와 중앙집권화라는 관료주의로 인해 그치? 생산자면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부모의 이익이 침해받는다. 부작용이 생긴 거잖아? 이는 정부의 관료주의의 단점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난 싫어. 이거죠. 그리고 더불어 라지문을 한번 봐봐. 라지문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모든 의약품은 식약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법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 법이 생기니까 신약 개발이 감소하잖아. 그래서 이 두 지문에서 보듯이 정부의 개입을 하지? 그러면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제약이 생기고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되겠죠? 종소리가 들리네.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편 가와 나 지문을 다시 또 활용을 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이 아니고 내 입장을 옹호하는 쪽이죠. 가와 나 지문은 개인의 선택이 항상 최선의 결과는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개인의 선택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야. 가 지문에서는 새로운 길이 더 빠름에도 사람들은 늘 하던 습관대로 일상적인 길을 선택하여 이용하려는 성이 있고, 이런 개인의 선택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지. 하지만 일부러 더 빨리 가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그 개인이 그치 일부러 여유롭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개인의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원래 선택한 길을 유지할 수도 있고 고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런 또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효율적이고 빠른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게 모두에게 맞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개인의 선택이 그 사람에게는 최선의 결과인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게 그 사람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지문에서 보면 스마트폰 너무 사용하니까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 많이 사용해서 자살 충동 느끼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 안 돼 이건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은 최선의 결과가 이어지지 않아 자살률 높아지잖아. 근데 이거는 아이들의 미성숙함을 전제로 하고 있죠. 아이들은 같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하고 책임질 의무를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거고, 그것도 배움 중 하나고, 또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만나게 해줄 동기로서 작용될 수도 있는 거죠. 뭐 해봐야 잘못된 것도 알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올바른 길만 걷고 정해진 대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또 자살 충동이 높아지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건데 근데 자살 충동 느끼는 이유가 꼭 스마트폰 사용만일까? 그거 외에도 다양할 수 있잖아, 변수가. 그러니까 반드시 스마트폰 과사용을 자살 충동을 더 자주 느끼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귀인을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귀인 오류일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내 견해를 제시한 거에 대한 가나다라 지문을 활용한 논거를 댄 답변이었고요. 그럼 이제 문제 2번에서 그러면은 전염병 확산기에 백신 접종 직장 출근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정부 정책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또 찬성을 해요. 아까 문제 1번에 근거하면은 사실 정부가 개입하는 거 나 싫어. 개인 선택에 맡겨. 이거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게 이유가 있지. 왜냐면은 물론 이게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일이야. 하지만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 문제와 관련한 개인적인 선택은 본인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 내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더 빠른 길을 선택해서 출근을 빨리 해. 내가 스마트폰을 덜 사용해서 자살 충동률을 낮춰. 이거는 솔직히 본인한테만 관련된 일인데 이 전염병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니까 뭐뭐 때문에 근거가 나온 거죠. 뭐뭐 때문에 문제 1 답변에서 언급된 비효율적인 통근길 선택, 스마트폰 과용의 경우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더라도 내부는 물론 외부적인 영향이 큰 사안이잖아. 내부 말고도 외부,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큰 사안이니까 전염병 확산기, 이게 또 병이 전염이 안 되면 몰라. 근데 전염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심지어 시기가 확산되고 있는 막 시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백신 접종을 직장 출근의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정부의 조치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장인들에게만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 다른 사람들 말고 왜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만 이런 조건을 제시해?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직장이라는 곳은 여러 구성원이 조직적으로 딱 모여서 체계를 갖춘 집단이고 업무적으로도 되게 많은 접촉이 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유의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직장인에게만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과 같은 이런 주장을 하려면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소개하라고 한 게 세 번째 미션이었으니까 얘기를 해야겠죠. 필요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통근길을 선택하는 일. 그치? 이런 일이나 스마트폰 과사용에 따른 개인의 선택. 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밝히는 증거가 필요한 거죠. 즉 아침에 여유를 느끼면서 일부러 운동하려고 선생님 진짜 이런 사람 봤어. 일부러 운동하려고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면서 일부러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통계 자료라던가 그치 이런 통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운동의 이유, 아침 운동의 이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자살 충동 증가율의 원인이 다양함을 밝히는 통계 자료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아이들의 자살 충동 증가율이 꼭 스마트폰 때문이 아니라는 거를 밝혀야 되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코로나의 전염 속도와 밀집도에 따른 확산 정도를 드러내는 데이터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지.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말했듯이 전염병 확산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니까 나는 이런 결론을 낼 거야 였으니까 코로나 전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와 밀집도에 따라서 그 확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데이터가 있어야 근거가 되겠죠. 그래야 코로나의 심각성, 특히 직장과 같은 조직체계 내에서 확산되는 다양한 사례와 접종률이 높은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이런 걸 나눠서 통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 일반전형 사회과학계열 작년 문제인 거죠. 오후 제시문 기반 면접 문항 분석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